차 안.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아.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빨리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해. 왜 이렇게 급해? 그냥 사업이 잠깐 어려워진 거 아니야? 저번에도 그런 일 있었는데 금방 일어나셨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리 있어? 이번엔 꽤 심각하단 말이야. 뉴스 못 봤어? 지금 우리 업계 종사자들 죄다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아빠 회사도 중국 수출로 거의 먹고 살아서 타격이 크단 말이야. 어머 목소리 들어보니까 꽤 심각해. 얼른 가자. 그래도 그 큰 공장이 어떻게 무너져. 그걸로 30년 넘게 먹고 사셨는데. 아니,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갔더니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 늘 목소리가 필요하시잖아. 아버님 밤늦게 오시면 상 차려드리느라.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도로도 뻥 뚫려 있으니까 속도 좀 내자. 하여튼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이따 보자고. 별일 아니기만 해봐. 당신이 하도 재촉해서 나도 주말 반납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됐다. 가서 아버님한테 용돈이나 좀 달라고 졸라 봐야겠다. 이 상황에서 용돈?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소리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손주야?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해. 아, 애교야. 내가 그러면 아버님도 어머님도 좋아하시잖아. 자위가 그런 애교라도 보여드려야 두 분도 살맛이 나지. 당신도 그렇고 아버님, 어머님도 좀 재미없어. 다 분위기를 풀기 위한 거라고. 그렇다고 하기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잖아. 당신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오늘은 특히 안 돼. 그러기만 해. 참나. 무료 공장을 3개나 갖고 계시는데 100만 원이 대수야? 그리고 요즘 물가로 100만 원 금방 써. 아버님도 부담이 안 되는 돈이니까 매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버님 성격에 부담됐으면 말했겠지. 부담이 되는 걸 떠나서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이 용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머니한테도 그래 보지. 우리 엄만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잣집에 장가 온 거냐. 엄마처럼 궁상맞게 사는 거 보기 싫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잘하잖아. 안만 가면 화장실 청소에 베란다 청소까지 싹 다 하고 화분에 흙도 새로 퍼다 주고 날 얼마나 반기시는데? 아마 당신보다 날 더 반기실걸. 그러니까 잘해드리는 건 고마운데 적당히 좀 하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좀 챙기고 전화 한번 안 한다면서. 나도 전화 드리곤 있지만 그래도 아들 목소리 더 듣고 싶으시겠지. 내가 민망해 죽겠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뭐 그리 많대? 됐어. 통화해봤자 돈 없던 소리만 하겠지. 당신도 전화 너무 자주 하지 마. 돈 달라고 한다. 말하는 것도 참. 아무튼 얼른 가. 알았어. 성격도 급해. 1시간 후 친정. 엄마, 아빠, 나왔어. 어? 아빠 왜 저렇게 누워있어? 어디 아파? 말도 마. 술을 엄청 퍼마시더니 저렇게 뻗었다. 일한다고 술 한 모금도 입에 안 대는 양반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빠 저렇게 술 마신 적 없잖아. 사업이 많이 안 좋아? 나도 뉴스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도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직원들 밀린 임금에 퇴직금까지 얹어줘야 되니 머리가 복잡하지. 일단 공장 3개 다 팔면 그만한 돈은 나올 것 같긴 한데 옷값도 못 받은 것도 있어서 돈이 빠듯하긴 해. 옷 시장 전체가 안 좋아져서 돈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엄마도 뉴스만 보면 한숨이 다 나와. 정말 부도 처리를 한다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살 곳을 다 부도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번처럼 잠깐만 버텨보면 또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아예 중국 쪽으로 수출을 못해서 그렇지. 국내 시장 노려봐야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빚만 늘리는 일이라서. 지금 빚이라도 유지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상해서 저렇게 뻗은 거 아니야. 30년 넘게 몸담은 공장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리하려니 속이 아니겠지. 나도 니들 온다니까 참았지. 안 그랬으면 네 아빠랑 같이 술 마시고 들어 누웠을 거다. 우리 아빠 속상해서 어떡해. 엄마도 옆에서 지켜보느라 마음고생 심했겠다. 내가 진작 와볼 걸 그랬어. 됐어. 바쁜데 뭘.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서방도 고마워. 주말에 푹 쉬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따 아빠 깨어나면 얘기 좀 하고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 이제 이 집도 살 날이 얼마 남질 않았네. 집까지 팔아야 돼? 음,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 새 집도 알아봐야 되는데 걱정이다. 집값이 만만찮게 올랐다는데 네 오빠가 이참에 아파트로 이사 오라 하더라고. 본인 동네로 이사 오래는데 아무래도 애기 봐달란 말인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도 할 일도 없는데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오빠가 근처에 있으면 낫긴 하지. 근데 엄마 아빠 아파트 괜찮겠어? 아파트 답답하다며. 답답해도 적응해야지. 난 네 아빠 마음이 제일 걱정이야. 저러다 우울증 걸리는 건 아닌가 싶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걱정이네. 그날 저녁, 차 안. 왜 입 꾹 다물고 아무 말이 없어? 아빠도 우리 불편해할까봐 억지로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당신 너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눈치만 봤잖아. 언젠 당신이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라며. 말을 해. 이미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이 그렇게 망하냐? 그렇게 돈 많다고 떵떵거리시더니 그것도 별거 없네. 지금은 완전 힘 빠진 노인네 같은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가 그냥 내가 느낀 말을 말한 거지. 아니 집까지 날아가고 어떻게 사실 작정이래? 일단 공장부터 정리하고 찾아봐야지. 엄마 아빠도 좀 쉬어야지. 30년 넘게 공장 돌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런 거 좋지. 근데 돈이 있어야 쉴 거 아니야. 설마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형님 집 근처로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형님 도움만 받게 되는 거지? 걔는 우리 사정 알면 우리한테 손 벌릴 순 없지. 그거는 다행이다. 어? 당신이 여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돈 달라고 해도 당신 무조건 돈 없다고 해. 실제로도 돈 없잖아. 아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우리가 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지원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인데 도와드릴 수 있지. 당신 게다가 우리 집 올 때마다 용돈도 받았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당신도 알잖아. 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공상받게 살았다고. 내가 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줄고 나한테 의지했어. 그때 내 나이가 23이었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나보고 아르바이트 받았음 월세 좀 보태달라고 그랬다고. 당장 대학 등록금 갚기도 빠듯한데 말이야. 지금도 그래. 분명 전화하면 돈이 없다 하면서 나한테 돈 좀 있냐고 물어볼걸? 어머니 안 그러셔.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그런 소리 안 하시고 그저 도움 못 돼서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신다고. 당신 힘들게 산 거 이해하지만 어머니도 못지않게 힘들게 살았잖아. 당신 도움받은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어머니도 밤낮으로 일하셨잖아. 그렇게 해서 아버님 빚도 다 갚았고. 어쨌든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지. 장인어른도 그럴까 봐 걱정이라고 난. 미리 얘기하는데 난 못 도와드려. 당장 우리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 돈을 들여? 형님이야 전문직이니까 도와드릴 수 있잖아. 형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자고. 당신 정말 치사하다. 아직 그런 얘기도 안 나왔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정 떨어지게? 어쩔 수 없어. 당신도 나중에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알 거야. 두고 봐. 이제 아쉬운 소리 나온다고. 언제는 우리 부모님한테 평생 잘하고 싶다더니 돈 문제 생기자마자 바로 태도 바뀌는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원래 사람은 속물이야. 당신도 장모님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솔직히 당신도 부모님 사업 망해서 아쉬운 건 맞잖아. 한 달 후 전화. 엄마. 이사는 잘했어? 내가 저번 주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하필 중요한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아유, 이삿짐 직원들이 다 있는 걸 올 필요 없어. 그래도 네 오빠가 괜찮은 아파트 알아봐줘서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괜찮네. 다행이다. 아빠는 좀 어때? 아직도 울적해 하셔? 여전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 네 오빠네가 자주 와서 말상대도 대주고 주말마다 바람 쐬러 데리고 가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 오빠랑 언니도 고맙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미안해. 니들 바쁘고 멀리서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니들만 잘 살면 돼. 이번 주 토요일엔 올 수 있지? 엄마 생일이라고 네 오빠가 집 근처에 한정식집 예약한 모양이야. 그때 식당 와서 밥 먹고 집들이도 하지. 아직 엄마 아빠 집 안 와봤잖아.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갈 테니까 그때 보자, 엄마. 오랜만에 보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우리 딸 사위 얼굴 보고 싶네. 그날 저녁, 집. 뭘 그렇게 사왔어? 쇼핑했어? 엄마 생신 선물. 당신도 잊지 않았지?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 파티 하는 거. 그 김에 새로 이사 간 집도 들르려고 이사 준비도 못 도와드렸잖아. 오빠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 오빠랑 언니도 바쁜데 말이야. 그 식사값은 우리가 내는 걸로 하자. 그렇게까지? 굳이? 굳이라니? 부모님 생신 때마다 그렇게 했었잖아. 오빠네랑 우리랑 번갈아 가면서 식사비 내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상황이 달랐지. 형님도 참, 이런 와중에 뭐 식당까지 예약을 했대. 그냥 집에서 대충 차려 먹으면 되는걸. 생신인데 집에서 대충 차려 먹으라고? 그때 아니면 음식 대접할 일이 언제 있다 그래. 당신 요즘 왜 이래? 우리 집 얘기만 나오면 시큰둥해서 말도 툭툭 뱉고? 뭐고? 나 원래 이래서 지금까지 안 그러려고 노력한 거지. 그럼 지금은 왜 노력하지 않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그래? 이제 잘 보일 일 없다 이거야? 당신 우리 아버지 공장 물려받고 싶어 했잖아. 그게 어그러지니까 그래? 안 그래도 부모님 걱정돼서 죽겠는데 당신까지 꼭 이래야겠어? 아니라고는 못하지. 내가 그동안 잘하려고 왜 노력했는데 당신도 알고 아마 장모님 장인어른도 아실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사업을 망쳤으니 나도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선물은 뭐 샀어?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왜 이래? 어? 왜 이렇게 선물이 뒤져? 그 와중에 백화점에서 샀네. 딱 봐도 몇십만 원 해 보이고. 이제 당신도 그만 사치 부려. 당신 옛날에 부잣집 딸 아니라고 오히려 빚더미 앉을 사람이지. 무슨 빚더미야. 솔직히 이대로 지내면 장모님 장인어른 빚지는 거 한순간 아니야? 공장 3개 팔아서 간신히 빚 막을 정도면 생활비 자체가 없단 거 아니야. 평소 씀씀이가 있을 텐데 바로 고쳐질 리도 없고. 그럼 쓰던 대로 쓰다가 빚더미에 깔리는 거지. 그렇게 두 분 돌아가시면 상속되는 게 빚밖에 없잖아. 형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해도 빚 전체를 다 짊어질 일은 없을 거고 우리한테도 돌아올 텐데 그럼 우리는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난 그 생각만 하면 아무래 죽겠는데 당신은 이런 비싼 선물을 사고 싶어? 진짜 현실 감각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망할 리 없는 집안 딸을 선택하는 건데. 당신 그 말 다 진심이야? 여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어차피 망한 마당에 속내 하나 못 박히겠어. 시간 봐서 가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지금 안 가겠다는 소리야? 몰라. 나도 주말이잖아. 쉬어야지. 컨디션 봐서 결정할게. 나도 이제 만사 귀찮다. 어차피 가도 표정 관리도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오전에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약속 끝나고 괜찮으면 가든지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마. 저 사람이 정말 엄마 생신 파티 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약속 잡는 게 어딨어.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 담배 피우러. 담배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이젠 내 말도 안 듣네. 어떻게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듣고 바로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 저렇게 속물인 사람이었어? 그저 우리 집에 자라는 애교 많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을 몰라봤네. 사흘 후 식당. 엄마, 이건 내 선물. 무슨 선물까지 사왔어? 근데 이서방은 차가 좀 막히나? 약속 끝나고 온다고 했다면서. 뭐인지 물어봐. 음식 곧 나오는데. 일부러 좀 늦게 내달라고 했는데 벌써 30분 넘게 지났어. 시간도 1시가 넘어간다. 다들 배고플 것 같은데. 아마 곧 도착하지 않을까? 시간 약속은 잘 지키잖아, 이서방이. 한번 전화해 볼게.
잠시 후 전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나 안 갈라고. 어? 아침엔 분명 들른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여기 친구들이 더 놀다 가라는 걸 어떻게 해. 나도 한 주 내내 고생했는데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차피 당신 갔잖아. 그럼 됐지 굳이 나까지 필요해? 그럼 미리 말해주던가. 당신 온다 해서 다들 식사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우리 엄마 생신인데?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생신을 뭐하러 챙겨? 뭐 그렇게 대단한 생신이라고? 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이 귀찮아.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래. 자원 망하고 돈 한 푼 없이 빌빌거리는 처지에 생일상을 굳이 자식한테 받고 싶대?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오지 말라 하겠다. 가만 보면 너무 철이 없다니까. 능력 없음 부모 대접 받을 자격 없단 소리처럼 들린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 노력한 것도 그 의미로 그런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어떤 자식이든 다 그렇지. 능력 좋은 부모면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이득이고 능력 안 좋은 부모면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이득이잖아. 솔직히 난 당신이 거기 가 있는 것도 불안해. 그런 자리를 빌미로 삼아서 돈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한 말 안 잊었지? 돈 달라면 무조건 없다고 잡았대. 만약 안 그러면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도 난 그 집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집 가봤자 우리 엄마 사는 데처럼 후줄근할 게 뻔한데 기분만 찝찝하게 그런데 왜 가? 이제 이혼 소리까지 나오니? 그래, 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나 했다. 당신 뜻 잘 알겠어. 끊어! 밥만 먹고 빨리빨리 와. 뭐 좋은 자리라고 거기 있어. 직후 화장실 앞. 갈수록 가관이네. 어떻게 이런 말을. 어, 오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나도 안 오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근데 뭐야? 나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게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오는 거였구만. 쟤한테 돈 달라고 할까 봐. 누가 보면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처음에 황당하다 이젠 무서울 지경이야. 안 그래도 따로 말할 거 있었는데 잘 됐네.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뭔데? 방금 계획이 하나 생각났는데 들어봐. 1시간 후 전화. 너 왜? 당신 말이 맞았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인데? 엄마 아빠가 진짜 돈이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네. 알고 보니까 오빠도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 작년에 개업한 사무실이 그렇게 잘 안 되나 봐. 정리하고 아무래도 회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 개업하면서 진 빚이 좀 된대. 거기에다 부모님 아파트 구해주느라 빚을 또 졌고. 우리는 그래도 빚이 없잖아. 엄마 아빠도 생활비 좀 보태줬음 하시고 오빠도 아파트 구하느라 진 빚은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하네. 아무래도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나와서 당신한테 전화 걸었어. 뭐?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오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못 빌려준다고 했지? 어떻게 그래.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당신 바보야? 그런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해. 당신이 거절하면 모를까. 진짜 답답하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소 어디야? 나 당장 그리로 갈 테니까 돈 한 푼도 빌려주겠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영 끊을 생각도 해.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할 테니까. 바로 주소 보내. 알겠어. 1시간 후 친정. 당신 왔어? 돈은 드리겠다고 했어? 아직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근데 뭔 집이 이렇게 넓어? 오면서도 여기 만나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평수 넓은 아파트를 구하면 어떡해? 형님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 보고 돈을 갚으라고? 황당하네. 아무래도 엄마 아빠 사시던 곳이 주로 넓은 곳이었으니까. 그래도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아무튼 사치를 부려도 너무 부린다니까. 일단 들어가.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자네 왔어? 좀 더 일찍 오지. 한정식이 참 맛있었는데. 어서 오게. 급한 약속이 있었다고. 아니요. 그냥 친구 좀 만나고 왔어요. 와이프 전화 받고 깜짝 놀라서 왔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돈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참. 사업 망해서 어려운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죠. 아버님 사업 30년 넘게 했으면 사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 어려우면 그 사람들한테 빌려달라고 하던가요. 왜 어렵게 살고 있는 저희한테 그러세요? 형님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사업 망하고 돈 없는 노인네들 이런 널찍한 아파트에 살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돈 달라면 어떡하냐고요? 살다 살다 이런 양심 없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솔직히 비싼 한정식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한심하게. 지금은 우리 집안 보고 한심하다고 한 거야? 오늘 굉장히 다르네.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용을 쓰더니 공장 못 물려받아서 이러는 거야? 나한테도 난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네가 공장 맡으면 안 되냐고 쫄랐잖아. 가진 아양 다 떨어가면서 말이야. 그저 우리 아버지 가업 이어받겠다는 기특한 마음에서 비롯된 줄 알았는데 이제 분이 아니었네.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 정말 그런 거였나? 내가 이제 능력 없어졌다고 바로 무시하는 겐가? 솔직히 아니라고 못하죠. 능력 없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요. 그리고 바로 돈 빌려달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 말할게요. 절대 돈 못 빌려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또 돈 얘기 나오면 바로 영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요. 당신도 똑똑히 알아. 단돈 10원이라도 내 허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날에는 그날이 바로 이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에서 돈 얘기 나오는 날은 바로 이혼하는 날이라는 거네? 그지? 다들 잘 알아들으셨죠? 그럼 우리 이혼해야겠네. 방금 엄마 아빠가 또 돈 얘기를 꺼내셨거든? 뭐? 생활비 말고 돈이 또 필요하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혼하자니? 그럼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거나 보고 그런 소리를? 이게 뭔데요? 웬 집문서예요? 어라? 명의가 장인어른으로 돼 있네? 두 채나 있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집이 있었어요? 사업 정리하는 김에 갖고 있던 부동산도 정리를 하려고. 원래는 이 집 중 하나에 들어갈래다가 강남이 근처에 같이 살자 해서 여기로 옮겼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충분하니 유산을 미리 떼주려 그랬는데 자네가 돈 얘기하지 말라니 원. 아니 그게 무슨... 당신 알고 있었어? 분명 망했다고 했잖아. 빚도 갚는다고. 사업이 망한 것뿐이지 집 자체가 망했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사업하면서 생긴 빚들 정리한다는 소리였지. 바로 집안 망한 줄 알고 오해한 거 당신이야. 난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지금 빚도 없고 여기 집도 포함해서 세 채나 갖고 계신단 말이야? 잠깐만. 여기 이 아파트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곧 신도시 들어온다는 데 아니야? 10억은 좋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더 뛸 거고? 자녀 오기 전까지 집을 한 채씩 나눠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자네가 돈 얘기 한 번만 더 끝내면 연을 끊을 거란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게다가 그러면 이혼까지 한다고 했고. 당신 그럴까봐 내가 이혼 서류 미리 프린트해 왔어. 마침 내 친구 중에 이혼 변호사가 있어서 동생한테 소개해주려고. 대강 물어보니까 상속재산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 아파트를 저희 주려고 하셨어요? 내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봤나? 공동 명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딸 이름으로만 하면 되겠네. 장남내만 며느리까지 공동 명의로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네요. 굳이 당신 안 와도 됐었는데. 이제 그만 가봐도 좋아? 사업 망한 집구석 오기 싫다며 구질구질하다고. 그래도 나름 아내랑 고르고 고른 집인데 구질구질하다니 좀 그렇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소리는 뭐고.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오해하도록 내버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거야?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했단 소린가? 거진 줄 알았는데 재산이 있으니 미안하단 소리야?
그런 의미라면 사과할 필요 없네. 이미 자네가 얼마나 속물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내가 사업을 30년 넘게 했지만 자네처럼 계산에 뛰어난 사람은 못 봤네.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도 못 봤고. 아무쪼록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일 것 같은데 그동안 즐거웠네. 어차피 당신도 이혼 원했고 나도 그런 입장이니까 협의 이혼으로 끝내는 걸로 해. 재산 분할은 나도 변호사랑 얘기해볼게. 아무래도 신혼집도 부모님이 해주셨고 결혼 비용도 그랬으니까. 네가 8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 둘이 결혼한 지도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서 뭐해? 안 들어가고? 난 가족들이랑 시간 더 보내려고. 무슨 할 말 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진짜 이혼 얘기일 건데 어떡해. 나 그럴 생각 없단 말이야. 저거 잠깐 말 실수한 것뿐이에요. 저 부디 용서해 주세요. 누가 보면 우리가 큰 벌이라도 준 줄 알았네. 그건 자네 뜻에 그냥 따른 거야. 자네가 돈 얘기 한 번만 하고 내면 우리랑 연 끊으라고 했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네. 얼른 내 집에서 나가주겠나. 난 생판 남이 내 집에 오래 있는 거 별로라서. 장모님 제발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왜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어쩔 수 없네. 내가 들고 나가는 수밖에. 형님! 뭐 하는 거예요? 저 좀 내려주세요. 역시 우리 오빠 대학생 때까지 씨름 선수로 활동하더니 그 힘 안 죽었네? 이 정도는 거뜬하지. 나 좀 내려달라고 해요.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할 말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글쎄, 다 끝난 얘기를 왜 더 한대. 구질구질하게. 먼저 차 마시고 계세요. 저 이 자식 좀 떨구고 올 테니까. 그래. 잠시 후 주차장. 아! 형님, 돈 주시면 어떡해요. 아프잖아요. 아팠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힘이 좀 딸리네. 살 좀 빼지 그래. 결혼하기 전엔 꽤 말랐었잖아. 아니지, 이제 이혼하니까 슬슬 빠지려나. 기댈 데도 없으니 혼자 먹고 살려면 바쁘게 움직이긴 해야겠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니까 들어가서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도 가난하게 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와이프랑 어머님, 아버님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럼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요. 미안한데 나 너 같은 한심한 놈한테 대접받고 싶지 않아. 하나 후회하는 게 있다면 동생이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진작 알아보고 반대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 그거 하나뿐이야. 지금이라도 꺼져준다니 다행일 따름이고 이제 근처라도 오기만 해봐. 나 씨름 선수였던 거 알지? 옛 기억 살려서 패대기를 칠 거니 그렇게 알아. 이제 꺼져.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씨알도 안 먹히네. 잠깐 말실수 좀 한 것 같고 왜 저렇게들 빡빡하게 굴어. 이럴 줄 알았으면 와보기라도 할 걸 그랬는데 부동산이 그렇게 짱짱하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미리 귀띔이라도 했으면 안 이랬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헤어지면 나만 손해잖아. 다음날 집. 아직 짐 안 쌌어? 일부러 짐 쌀 시간 준다고 하룻밤 자고 온 건데. 여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 안 그럴게. 왜 이래?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면서? 내가 선수 서류까지 떼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부동산에 집 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벌써 내놨다고? 아니 상의도 없이 그렇게 내놓으면 어떡해?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집 사줬잖아. 명의도 내 명이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야.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잘할게. 글쎄 싫다니까. 그러다 정말 우리 집이 망하기라도 하면 그때 또 돌변할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안 그런다니까. 하늘을 맹세코 안 그럴게. 웃기시네. 나가기나 해. 벌써부터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있으니까.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이제 와서 왜 이래? 난 이혼 동의 안 한다고. 한쪽이 동의 안 하면 이혼 성립 안 되는 거 알지? 그렇다고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이혼 절대 안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솔직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거 갖고 이러는 거 너무 불합리해. 그럴까봐 내가 증거를 수집했지. 무슨 증거? 당신이 우리 집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거. 그거 다 녹음했어. 변호사한테 갖다 주니까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네? 당신이 얘기한 것들 다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당신이 협의 이혼 안 하면 소송 걸려고 그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나야 좋네. 그래도 진짜 소송이라도 걸겠다는 소리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소송 거는 거 일도 아니지. 오빠 친구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하더라고. 그럼 소송장 쓰고 있을게. 당신도 변호사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간다. 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뒤도 안 돌아보네. 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거짓말로 쫓겨나게 생겼네. 내가 버는 돈으로 이만한 집 현관문도 못 밟는데. 그럼 다시 엄마를 살던 그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 못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씨. 일주일 후, 카페.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도 참, 내내 연락 없다 기껏 연락해서 한단 말이 이혼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니? 그럼 엄마가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무슨 일이야? 어머닌 왜 모시고 왔고? 엄마가 할 말 있다고 해서. 왜 말이 없어? 빨리 말해. 내가 시킨 거 있잖아. 어머니한테 뭘 시켰단 거야? 야, 난 도저히 못 그러겠다. 뭐? 그럼 여기까지 왜 왔어? 날 위해 그 정도도 못해줘? 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엄마로서 나한테 뭘 못해줬다 그래? 등골 휘어가며 비싼 등록금 내줘. 갑자기 유학 가고 싶다 해서 그것도 빚줘서 해줘.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빚진 기분으로 살아야 되니? 월세 좀 내달라 했다고 이래. 그게 그렇게 큰 죄야. 휴,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뻔뻔하게 나오네. 당연히 큰 죄지. 자식을 가난하게 키웠는데.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면 부잣집 남자라도 만나 재혼하든가 했어야지. 아! 뭐 하는 거야? 커피를 왜 뿌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엄마한테 할 소리가 있지. 민정아, 내가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돈이 없으니 비위라도 맞춰주려고 그동안 쩔쩔매며 키웠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이놈은 가정 꾸릴 자격이 안 된다. 당장 헤어져라. 그럼 뭐 하는 거야? 도와주지 못할 방정 이혼을 종용해? 당신까지. 옷이 다 젖었잖아. 그깟 옷이 그렇게 소중했으면 입을 다물던가. 말이면 단 줄 알아? 안심하기는. 어머니, 일어나요. 이런 그지 같은 말 들어서 뭐해요? 그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별꼴을 다 보는구나. 다신 연락하지 마라. 내가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다고. 평생 가난하고 능력 없는 부모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연락을 해. 엄마나 생활비 달라고 연락하지 마. 발 벗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깽판을 치고. 나 절대 엄마 용서 못해. 용서는 네가 못 받을 것 같다. 어머니, 가요. 아이씨,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1시간 후, 가게. 갑자기 빈 점포는 왜 왔어? 가게라도 차리려고?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가게요. 어머니 김밥집 차리는 게 평생 소원이셨잖아요. 남의 가게에서도 20년 넘게 일하셨고요. 이제 어머니 가게는 있어야죠. 꼭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더 늦으면 못 차려드릴 것 같아서요. 아니, 이혼한다며. 근데 나한테 가게를 왜 차려주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안 그래도 니들 결혼할 때 보태준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매번 신세만 지고. 어머니 힘들게 열심히 사신 거 다 알아요. 아마 그 자식 빼고 다 할걸요? 어머니 여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세요. 근처에 회사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게 운영하시면서 번 돈으로 생활도 여유롭게 하시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세요. 친구들도 사귀시고요. 나한테 왜 이러니? 날 미워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어머니 좋아했어요. 어머니도 저 엄청 아껴주셨잖아요. 제사상도 저 고생한다고 맨날 어머니 혼자 차리시고. 제 눈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희생한 게 다 보이는데 저 못난 놈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 어머니도 저런 못난 놈이랑 연 끊으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사세요. 저 인간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해도 평생 원망하며 살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말 듣고 살 필요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이대로 살면 내가 그놈이랑 연을 못 끊을까 봐 일부러 가게를 차려주는 거구나. 그치? 그놈 아니었으면 어머니 벌써 이런 가게 주인 되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 그만 생각하시고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죠. 민정아, 너무 고맙다. 어떻게 자식보단 나이가 날 더 생각하니?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으셔도 돼요. 저한테도 큰 부담은 안 되고요. 앞으로 월세나 공과금은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알죠? 전 여기까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정말 고맙다.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은혜 갚을게. 그놈하고도 연 끊을 테니 안심하거라. 네, 어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1년 후 시댁 앞.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내 연락은 왜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는데. 꼭 연락을 받아야 되니? 연 끊찬 소리 못 들었어? 진짜 연을 끊겠다고? 다 들었어. 김밥집하고 있다면서. 맨날 나한테 돈 없다고 하더니 돈이 있었구만. 식당도 잘 되고 있다던데. 어려운 자식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엄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난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뜯겨서 월급 받아도 다 월세 카드값으로 나가고 남는 게 없는데 게다가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란 말이야. 그동안 공장 물려받을 생각으로 누구나게 일했더니 회사 어려워지자마자 그 꼬투리 삼아서 해고하겠다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나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동업해. 내가 계산할 테니까 엄마 김밥 말면 되잖아. 그게 나랑 뭔 상관이니. 그렇게 못 살겠으면 능력을 더 키워야지. 그리고 내 식당에 너 있을 자리 없다. 이미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비지고 들어올 생각 마. 뭐? 그야 엄마가 나 부족하게 키웠으니까 그러지. 누군 좋은 직장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갔어? 뭐야. 작년에도 냅다 커피 뿌리더니 이제는 신발을 던져? 왜 이래 정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내가 날 굶기기라도 했니? 학교를 못 보냈니?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말한 대로 나도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그러지 마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김밥집은 나 죽고 나서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유서를 벌써 썼다는 소리야? 그래.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다. 대단해도 말해놨고 너 같은 놈한테 물려주느니 정말 힘들게 사는 애들한테 기부하는 게 훨씬 사회에도 낫지.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은혜도 모르는 놈 뭐하러 뒷바라지 한다고. 어떻게 이래? 내가 여기까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 왔겠어. 근데 엄마한테 김밥집 차려서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데 날 버리겠다는 소리야 결국? 너도 결혼하자마자 나 버렸잖아. 나만 며느리가 착해서 가끔 하지. 그거 아니었으면 힘없고 가난한 엄마 집 오기 싫다고 아예 안 왔을 거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꺼져라. 나도 너 보는 거 이제 싫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만 좀 던져. 갈 때까지 던질 건데? 어서 안 가? 예. 간다고. 가면 될 거냐?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다시 오기만 해봐. 너 꺼져. 이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1년 후. 그 뒤로 저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직장 근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승진을 하면서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확실히 신경 쓸 사람이 없어지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 있죠. 부모님도 이제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아빠는 조그만 텃밭을 구매해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엄마도 아빠를 종종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텃밭을 가꾸고 돌아가시는 길에는 맛집에 들러 식사하고 오시는 게 일상이 됐더라고요. 가끔 저에게도 키운 감자나 상추를 보내주세요. 아, 오빠네는 새언니가 임신하면서 아기가 언제 나올지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는 게 힘들기만 했는데 하루하루 재미있는 일이 쌓여가니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더라고요. 한편 전 시어머니는 김밥집을 잘 운영하고 계세요. 맛집으로 소문이나 식사 시간에 아주 붐빈다고 하는데요. 가끔 줄이 밖에까지 생기기도 한데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놀러 가는데요. 전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아들과는 아예 연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식당이 잘 되는 걸 알고 몇 번이나 가게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했다는데 어머니가 아예 경찰을 불렀다고 하네요. 경찰이 직접 찾아와 조사까지 하니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그 뒤로는 아예 안 찾아왔대요. 전 남편은 회사에 달렸고 그 뒤로 이직이 안 돼서 계속 빚을 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고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움 모르는 자식 없는 셈 치고 사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요. 진작 이럴 걸 왜 그동안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아들이야도 없이 살았다고 불평만 해대니 그저 죄인처럼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얼마나 암담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고 연신 우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됐다는데도 달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세요. 집으로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은혜를 갚는 거니 거절하지 말라 그러셔서 저도 그냥 감사히 받고 있어요. 비록 전 남편과는 악연이었지만 어머니하고는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네요. 다음 주부터는 휴가인데요.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요. 생각 정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짐도 하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